그 얼마 전에 네. 이제 미국이 네.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네. 생각보다 또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네. 좀 타격이 크고 네. 앞으로 또 경제 위기가 온다는 아,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도 뉴스는 보고 있어요. 보니까 동학개미들 네. 뭐 안전하다고 한 유망주를 샀는데 주식 뭐 다 떨어졌더라. 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은 뭐 98% 폭락하면서 그냥 거래 네. 정지돼 버리고 루나였던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물가가 상승이 잠재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뭐 0.5%씩 올리겠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혹여나 무슨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막 펼쳐지다 보니까 우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인데 네, 지금 몇몇 전문가들이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매수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획대로 네. 부동산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뭐 사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네.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되게 사소한 것도 계속 마음이 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한 주식이 하락한다. 근데 이제 주식 가격이 그럼 떨어지면 부동산이 나중에 떨어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네. 주식은 부동산의 선행지표다. 뭐 주식이 오르면 시간 지나면 이제 막 과열돼서 부동산도 오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주식이 또 내려가면 부동산 내려갈 거다.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개뿔 무슨 선행지표야. 아, 그래요? 근데 그래프 하나 갖고 왔는데 주식 지금 10년 동안 그래프예요. 지지부진하다가 특정 시점에 팍팍 오른 게 있긴 한데 그걸 보지 말고 너무 급격하게 하락했던 시기만 한번 봐요. 말도 안 되게 뭔가 쫙 하락했던 시기. 네. 이게 언제인 것 같아요? 다 코로나인 것 같은데요. 20년 초반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부동산 어떻게 됐죠? 뭐 서울을 필두로 지방까지 다 올랐거든요. 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번 고점 찍고 내려간 게 21년 6월부터예요. 작년 6월부터.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 작년 6월부터 사실 인천 같은 지역들 되게 많이 올랐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한 것도 많았어요. 물론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고 뭐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이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이 빠질 거다? 이건 좀 안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거랑 부동산 가격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별 관계 없죠. 네. 루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뭐 시멘트 가격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다 오르니까 결국은 같이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주춤하죠. 네. 비정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화를 선택하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물가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제 좀 두렵잖아요. 네.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니까 또 더 올리겠다고 하니까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면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불리한 건 사실이죠. 특히나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하거나 레버리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죠. 그래서 반비례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대외 요인보다 대내 요인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 하나 개통되는 게 더 크게 작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죠. 뭐 네. 금리 오르고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걸 또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제 매수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잘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다들 불안해 하잖아요. 네. 매도자분들도 야, 지금 안 팔면 이 가격에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불안감을 조금 이용해서 가격 협상할 때 내가 유리한 쪽을 좀 가져온다든지 좀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는 준비가 돼 있고 그 계획이 섰는데 지금 요즘 같은 상황 때문에 이걸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님,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향후 또 네. 경제 위기 측면에서는 네.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을까요, 그래도? 저도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표가 금리 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가 왜 오를까?
금리를 왜 올릴까? 이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냥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 올린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들을 조금 적게 오르게 막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물가는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네. 금리는 통제할 수 있죠. 숫자만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어떻게 후행지표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40년 만에 물가 상승률 최고 9% 찍었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8% 넘게 찍었어요. 물가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가 왜 오르느냐? 통제를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지금 뭔가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금리를 쓰는 거죠. 요즘 그 기름 넣으러 가면 경유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휘발유보다. 네. 왜 그렇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 유럽 국가에서 60% 이상이 러시아에서 이걸 수입해 와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지금 이제 막아보려고 제재하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꼬인 거죠. 수요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공급하는 처가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요즘은 음식값도 많이 올라요. 음식값은 왜 올라요? 특히 이제 밀가루 이런 것들. 그 밀가루도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되더라고요. 이 전쟁 터지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모든 재화가 갑자기 다 오르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재화가 좀 많이 올라요. 터무니없이. 이제 그것들은 수급이 꼬인 거예요. 아파트도 수급이 꼬이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에도 사실은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도 떨어져야 되고 다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는 애들은 막 오르잖아요. 뭐 경유값도 오르고 지금 뭐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보다 이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어느 수준인가 그거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보조적 수단이고 후행적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너무 과한 레버리지를 안 써도 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지금 뭐 반포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오르잖아요. 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고 여유가 되는데 살만한 게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대중적인 아파트는 어떠냐? 대중적인 아파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공급도 적당하게 있고 수요가 지금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제 금리 때문에 무조건 다 안 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금리를 올리는 건 일단은 뭐 얼만큼 빨리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지만 올리는 거는 분명히 확실할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리를 오르는 건 확실한데 왜 물가가 올라갈 게 확실시 되니까 그때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물가가 잡히느냐 이거예요.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경유값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안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 그래서 시나리오 1번은 뭐냐면 금리를 올렸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시나리오 2번은 금리를 올렸더니 잡혀가더라.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릴까요? 멈출 것 같아요. 잡혔는데. 멈출 것 그러면 같아요. 멈추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가도 오르는 거 멈췄고, 금리도 딱 그냥 보합하는 거예요. 눈치 보겠죠? 네. 그러면 서서히 머릿속에서 금리 인상이 사라져요. 과거에도 2014년 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더 이 내부 요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화의 가격들이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재화잖아요. 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다 같이. 시멘트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네. 금리 계속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대출 없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죠. 대출 이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을 테니까. 네. 이 집값 오른 건 사이버머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하우스 푸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금리는 엄청 높아지고 이자는 내야 될 게 많은데 집 안 팔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되려면 이제 전초 현상이 뭐예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개를 보면 한 번 올랐다가 힘든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느냐, 아니면 조금 이제 가다가 이제 바로 이제 좀 잡혀서 조금 더 보합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인 거죠. 장군님, 근데 네. 세 번째 시나리오로 네, 금리 올렸는데 네, 물가가 안 잡혀요. 네, 금리를 더 올려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요. 아, 이런 시나리오는 없나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다 보니까 네. 그때는 사실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뭘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국가가 파산 선거 정도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지금 고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서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다 약간 외부 요소들이에요.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물가가 잡히니 안 잡히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근데 정작 지금 뭐 뉴스를 딱 켜면 뭐 재건축 재개발 지금 완화한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한다, 뭐 용적률 500% 해가지고 뭐 공급해준다. 그 다음에 분당 지금 리모델링 지금 5개에서 7개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5개는 이미 지금 시작했고, 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가격이 꿈틀꿈틀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요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내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체크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 중에 있어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아까 대외 요소도 결국은 수급이 꼬였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도 수급이 꼬이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수급에서 주체자는 누구냐면 매수자와 매도자예요. 공급을 하는 사람과 이거를 사는 사람. 근데 공급은 일정한데 지금 뭐가 지금 틀어져 있냐면 매도할 사람은 많은데 매수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부족한데, 살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 집이 있던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근데 모든 지금 컨셉이 유주택자, 다주택자는 집을 사기 힘들어요. 오로지 무주택자만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른대. 이 사람들 살까요? 안 사겠죠. 네. 이 사람들은 규제로 다 막아놨어. 이 사람 살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못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자는 있는데 매수자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가 지금은 계속 뜸한 상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제 뭔가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니까 이 매도하는 사람들의 정책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금리 인상 이것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금 앞으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매수세가 언제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 관점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군님, 근데 요새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네, TV를 틀면은 네, 좀 불안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좀 불안하지 않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20년 초반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불안했어요.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지, 코로나 터졌지. 그때 시나리오는 자, 코로나 터진다, 회사가 어려워진다, 인원 감축한다. 인원 감축하면 가계 소비도 줄어들겠죠. 네. 가게가 소비를 안 하면 기업이 어려워진다. 그럼 결국 더 안 좋아진다. 부동산 아무도 안 산다. 네. 뭐 폭락한다. 네. 그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코로나 터진다. 해외여행 안 가는데 국내 여행은 그대로 가더라. 뭐 가서 안 먹지만 배달로 다 먹더라. 할 거는 다 하더라는 거예요. 수요가 잘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재택근무하니까 더 넓은 집을 원하더라. 집값은 올라가더라. 규제를 많이 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더 올라가더라. 이제 이렇게 결론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걱정이다 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오히려 불안하기보다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었고, 그때도 2020년 4월인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줬어요. 네. 코로나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 그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뭔지를 한번 그려보면 불안함을 좀 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나리오는 코로나가 터진다.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그냥 단순히 아무거나 사가지고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마진이 확실한 것만 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말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사서 장기 보유하는 게 맞다. 그런 기회가 많이 안 오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니다. 코로나 터졌지만 잠깐 주춤하다가 또 금방 또 가던 길 우상향 할 거다.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지금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그냥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약간 대장급 아파트.
이제 그런 친구를 사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나리오 2번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2020년부터 전국 각지의 대장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네. 저는 아까 그 금리가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잠재워져요.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아요. 무한정 올라갔으면 금리가 뭐 30%, 50% 갔던 날들이 많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거 한 20년치를 보면 저금리에서 5% 올렸다가 상황 좋아지면 좀 내렸다가 또 많이 올릴 때는 5%까지 갔다가 또 상황 좀 내렸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는 잠재워질 거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으로 또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맹구님 항상 과거를 복귀하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네. 세우면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